43쪽 제2장 근거중심 소아물리치료 문제 해결 1. 근거중심 물리치료 1. 근거중심의 역사 근거중심 물리치료는 의료 분야에서 시작된 근거중심 의학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따라서 근거중심 의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근거중심이라는 용어는 1990년 에디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되었지만 근거중심 의학이라는 용어는 1992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가야트이 미국 의학회지 JAMA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근거중심 의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스코틀랜드의 역학자인 코크런은 1998년 사망하기 전까지 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의학적 판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근거중심 의학은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동력은 임상 연구의 급격한 증가 덕분이었다. 근거중심 의학이 자리 잡던 시절인 1966년부터 1995년까지 30년간의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을 살펴보면 초기 5년 1966에서 70년 동안 발표된 연구는 30년간 발표된 전체 논문의 1% 정도 차지하지만 마지막 5년 1991에서 95년 동안 발표된 연구는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연구의 급격한 증가는 임상과 연구 사이의 인식을 빠르게 증가시켰으며 의사들은 새로운 연구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쏟아져 나오는 임상 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2. 근거중심 물리치료의 적용 근거중심 물리치료는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을 위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임상 연구 정보를 바탕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물리치료 중재를 위해서 물리치료사들은 근거중심의 물리치료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임상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근거중심 물리치료라 할 수 없다. 소아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환경, 서비스의 접근성, 효율성, 환자의 가족과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사의 임상 지식이 필요하다. 임상 지식은 임상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평가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임상 지식은 근거중심 물리치료를 실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임상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2-1 예를 들어 편마비, 내성마비 아동의 팔 기능 개선에 강제 유도 억제 치료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평소에 잘 사용하던 팔을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 방식이므로 재활에 대한 의지와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스에 의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임상 지식이 풍부한 치료사는 다른 중재 방법을 선택하거나 기존의 중재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근거중심 물리치료의 수행 단계 근거중심 물리치료 5단계를 거쳐 수행한다. 1단계 임상 질문을 정형화한다. 2단계 질문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근거를 확보한다. 3단계 근거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4단계 확보된 근거를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최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5단계 치료에 대해서 평가하고 질 향상 방법을 모색한다. 근거중심 물리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임상 질문을 정형화하기 위한 예를 들어보자. 시나리오 A 아동은 이른둥이로 태어났다. 현재 2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걷지 못한다. 부모는 의사에게 뇌성마비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물리치료실을 찾았다. 그러나 아직 뇌성마비가 어떤 문제를 갖게 되는지 나중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인상 질문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가? 아이는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치료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임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뇌성마비에 대한 정의와 분류, 합병증 등에 관한 고찰 문헌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예후와 관련된 문헌도 함께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임상 질문에 대해서는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 예후를 다룬
문헌을 찾아봐야 할 것이며 세 번째 질문은 내성마비 아동에게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문헌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4. 근거 찾기. 근거 중심의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자료는 전문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다. 학술 논문은 출판된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비슷한 주제의 논문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힘든 경우 체계적 고찰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체계적 고찰은 같은 주제의 여러 연구의 질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 논문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과 통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교과서나 단행본으로 출간된 책이다.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교과서는 필요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록 교과서의 내용들이 연구 논문들을 인용하여 작성했다 하더라도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에 대한 검증과 정의 없으므로 저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게다가 국내에 출판된 물리치료 관련 석정의 경우 상당수가 번역서이기 때문에 원 저자가 논문을 수집하고 저술하는 기간과 국내 학자들이 번역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출판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1. 미국 국립보건원 정보검색 서비스. 최신 자료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자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해외 자료의 경우 펀메드를 통한 자료 검색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림 2-2 4,600개 이상의 의학 관련 저널에 대한 도서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논문 초록과 원문 보기가 가능하다. 다만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보기에는 다소 비싼 경우가 많다. 국내의 대학병원이나 의학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의 도서관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저널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저널 구독권을 구입하여 직원이나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2. 근거중심 물리치료센터.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페드로가 있다. 호주의 근거중심 물리치료센터에서 시작하고 유지하고 있는 페드로는 근거중심 물리치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페드로는 1999년부터 무작위 임상연구 RCTS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페드로 척도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주로 무작위 임상시험, 체계적 고찰, 근거중심 진료 지침을 제공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3 논문의 전체 원문은 펀메드나 학술저널 출판사와의 링크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3. 기타 해외 학술지. 앞서 소개한 펀메드는 의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고 페드로도 물리치료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아물리치료와 관련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소아물리치료와 관련성이 높은 학술지를 직접 찾아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물리치료 전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소아물리치료와 관련된 논문들도 다수 있으며 1년이 지난 논문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 협회 산하 소아분과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소아물리치료에 대한 자료들만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in Pediatrics, Developmental Neurorehabilitation 등은 소아재활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학술지이다. 5. 한국연구재단. 국내 저명학술지 KCI 등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곳에는 국내 학술 논문의 검색뿐만 아니라 학술지가 발행되기 시작한 시점, KCI에 등재된 시점과 같은 학술지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2-5 5. 근거평가. 적절하게 잘 설계된 연구는 비교적 정확한 임상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잘못 설계된 연구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치료사가 임상 질문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개별 임상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임상 연구 설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6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약하고 편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1.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대규모의 관찰이나 표본에 의하지 않고 단일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한 종치 방법의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대상자에게 적용했을 때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즉 결과에 대한 신뢰성보다는 새로운 추문에 대해 제안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례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 실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례 연구도 연구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세부적인 연구 방법이 존재한다. 2. 환자 대조군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는 단면 연구의 한 형태로서 현재 질병이 있는 환자군과 질병이 없는 대조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이다. 두 집단에 대해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영향을 주는 요인이 과거 노출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호환적 연구와 전향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단면조사 연구로서 평가 도구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임상시험 연구에서 중재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연구 방법과 용어가 유사하나 다른 형태의 연구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환자 대조군의 연구의 예를 보면 다미아노 등은 엉덩관절 고유 감각이 뇌성마비 아동의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기 위하여 뇌성마비 아동을 환자군으로 전형적인 발달을 한 아동을 대조군으로 구성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뇌성마비 아동들은 균형 유지를 위하여 엉덩관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므로 엉덩관절의 고유 감각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뇌성마비 아동은 대조군에 비하여 눈을 뜬 상태에서 흔들림은 더 컸으나 눈을 감은 상태에서의 흔들림 변화는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뇌성마비 아동은 전형적으로 운동 감각의 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각적인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흔들림이 더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뇌성마비 아동은 고유 감각 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운동 조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기존의 가설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신경계 가소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다미아노 등은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균형 훈련의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균형의 문제를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확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코호트 연구. 코호트 연구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말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2회 이상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질병의 진행과 예후를 밝혀내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소아물리치료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뇌성마비의 대동작 기능 발달의 예후를 밝힌 로즌바움의 연구가 있다. 657명의 뇌성마비 아동을 4년 이상 추적하여 총 2632번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뇌성마비 아동의 5단계 운동 수준에 따른 운동 발달 곡선을 제시하였다. 그림 2-7 이를 통하여 뇌성마비 아동이 만 1에서 2세 정도만 되어도 이후에 보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운동 발달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 목표를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4. 무작위 임상 연구. 무작위 임상 연구는 치료 효과에 관한 근거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연구 방법이다. 이 경우 연구 대상 집단을 무작위 배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비교하고자 하는 중재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한다. 이러한 연구를 분석할 때에는 4가지 항목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항목은 각 항목의 맨 앞글자를 따서 피코라고 부른다. P. 환자 혹은 측정 모집단. I. 중재 혹은 인자. C. 비교 대상 혹은 대조군. O. 결과. 첫 번째 항목인 P는 환자 혹은 측정 모집단이다. 즉 연구자의 대상자라 할 수 있다.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가 내가 찾고자 하는 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 아동에 대한 중재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참고한 논문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결과를 해석하는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근거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두 번째 항목인 I는 중재 혹은 인자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에 해당되는 중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재가 이루어진 장소와 중재의 기간 및 빈도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항목인 C는 비교 대상 혹은 대조군을 의미한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무작위화를 통하여 각각의 집단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조군에 어떤 중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 항목인 O는 결과를 의미한다. 결과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5. 체계적 고찰. 체계적 고찰은 가장 높은 설득력을 가진 연구 방법이다. 유사한 주제의 연구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때 기존에 발표된 모든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체계적 고찰은 기술적 고찰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기술적 고찰은 연구의 선정과 평가 등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반면에 체계적 고찰은 접근 가능한 모든 연구를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분석하는 명백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타 분석이라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노박 등은 2013년에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중재 방법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발표하였다. 총 166개 논문에서 64개의 중재 방법에 따른 131개의 결과가 평가되었다. 그중 78%에 해당되는 102개는 근거가 빈약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논문은 21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논문은 8개로 요약하였다. 이 중 효과가 입증된 중재 방법으로는 보행과 체중 지지를 위한 발목 가동 범위를 계속시키기 위한 속고 고정, 엉덩관절 탈구 방지를 위한 관리, 양손 훈련, 강제 유도 억제 치료, 배영 중심의 치료, 목표 지향적 기능 훈련, 보톡스 후 작업 치료, 신체 활동과 자조 활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정 프로그램, 경직 감소를 위한 보톡스, 디아제팜, 선택적 뒷부리 절개술, 유산소 피트니스 훈련, 욕창 방지를 위한 압력 관리, 골밀도 유지를 위한 골 흡수 억제제 사용, 경련 관리를 위한 항경련제 사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효과가 없는 중재 방법으로는 두개 청골 치료, 엉덩관절 보조기, 고압산소 치료, 신경 발달 치료, 감각 통합 치료라고 밝히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2-8을 참고한다. 이와 비슷하게 다미아노의 2009년 고찰에서도 신경 발달 치료는 뇌성마비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신경 발달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국내 소아물리치료사 중 상당수가 신경 발달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많은 치료사들이 신경 발달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중재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만큼 국내에서는 근거 중심의 물리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실 근거 중심 물리치료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임상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에서 진행된 근거 중심 물리치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근거 중심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대부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 부족, 적용의 어려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근거 중심의 물리치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아물리치료사는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중재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거 중심 물리치료는 가장 좋은 최신의 근거를 공정하고 명백하게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치료사의 경험과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소아물리치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물리치료 과정. 환자의 실제적 또는 위험한 건강 문제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치료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다양한 체계가 제시되었다.
이는 1940년대 생물학자인 루드윈 폰 베른탈란핀의 일반 체계 이론을 토대로 의학, 간호학, 한의학, 기타 건강 관련 학문 등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기초로 물리치료에 수정 적용하여 제시된 물리치료 과정은 환자의 치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 방식으로 자료 수집, 소평가, 계획, 중재, 평가로 제시하였다. 그림 2-9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소개하고 있는 물리치료 과정은 물리치료사가 환자 고객에게 최상의 물리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모형을 제시한 물리치료사 협회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은 검진, 평가, 진단, 예후, 종재, 치료 결과의 6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0 이 물리치료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검진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검진은 과거력, 개통재검토, 검사와 측정이 있다. 물리치료 검진은 첫 번째 치료 때 이루어지게 되며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치료 종결 때까지 경과와 변화에 대한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과거력에 대한 병력 장치는 환자 고객이 물리치료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된 과거 및 현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령, 성별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에서부터 직업적 경험과 관련된 사회력, 성장 및 가정 환경, 가족력, 신체 활동 수준과 사회적 참여 수준을 포함한 기능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과거나 현재의 치료 경험이나 약물 복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하게 된다. 2. 개통재검토 개통재검토는 물리치료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근육뼈대계, 신경근육계, 심폐계, 피부계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근육뼈대계는 전반적인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 좌우 대칭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신경계는 균형, 보행, 이동과 같은 전반적인 협응 능력 및 운동 조절과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 심폐계는 주로 심박수, 호흡률, 혈압, 부종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부계는 피부색이나 피부의 유연성, 흉터 등을 점검한다. 이 이외에도 의사소통 능력, 인지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검사와 측정 앞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고객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좀 더 심화시켜서 확인할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검사와 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검사와 측정은 환자에 대한 평가, 진단, 예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검사와 측정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아주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고 매우 복잡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환자의 나이, 문제의 정도, 회복 단계, 급성 만성, 가정, 지역사회, 직장 배경도 검사와 측정의 종류와 깊이를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리치료 검사와 측정은 아래와 같은 영역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인지 측정학적 특성, 정신기능, 뇌신경과 말초신경 상태, 반사, 감각, 통증, 근육수행력, 근력지구력, 신경운동 발달과 감각처리, 근육뼈대계 손상, 관절 가동 범위, 관절의 가동성, 자세, 호흡, 유산소 능력, 지구력, 동정맥과 림프가 순환, 이동기능, 균형, 보행, 보조도구 사용, 환경적 요인, 자기관리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지역사회 및 사회적 삶. 2. 평가 평가는 개별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와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 과거력에서 수집한 정보를 검사와 측정에서 측정된 정보와 통합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물리치료 진단과 예후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평가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는 검사와 측정에서 얻어진 임상적 결과뿐만 아니라 기능 상실의 범위, 사회적 검토 항목, 신체 기능 전반과 건강 상태가 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환자, 가족, 지역사회의 강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강점에 기반하고 능력 중심의 증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진단 물리치료 과정에 포함된 진단은 의사가 실시하는 질병에 대한 진단과는 전혀 다른 용어이다.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주요한 손상에 붙이는 명칭을 의미하며, 주로 운동 계통을 중심으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물리치료 진단의 목적은 환자, 고객이 바라는 기대 수준과 현재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물리치료 진단에 대한 정확한 범주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증상과 징후, 손상, 활동 제한, 참여 제약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다.
4. 예후.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 고 예측되는 기대적 기대 수준과 소요 시간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중재의 목표 수립이 포함되며 다른 치료적 접근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의뢰를 하는 것도 예후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예후 단계에서 기술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장기, 단기 계획과 예상되는 결과, 중재 과정과 적용할 치료 기법, 중재 횟수와 기간, 치료 종결 기준. 5. 중재. 중재란 환자와 치료사 사이에 발생하는 목적 있고 숙련된 상호작용을 말한다. 다양한 물리치료 과정과 테크닉은 아동의 진단과 예후에 일치하는 목표와 결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물리치료 중재의 세 가지 요소는 첫째, 협조, 의사소통, 문서화이다. 사례 운영, 가족과 다른 치료사 간의 협조, 종결 계획, 교육 계획, 사례 회의 등 이 모든 관리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둘째, 환자 고객 교육이다. 현 상태와 계획, 앞으로 변화해야 할 가족의 역할, 지역사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운동과 활동에 대하여 가족과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 셋째, 절차적 중재이다. 치료적 운동 과정에서의 기능적 훈련, 지역사회, 학교 놀이활동에서의 기능적 훈련, 도수치료 기법, 기구와 도구의 처방, 적용, 제작, 기도 청결 기법, 물리적 인자 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6. 치료 결과. 결과 측정은 치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점검 과정이므로 환자 관리의 각 단계에서 물리치료사는 가능한 결과를 고려해서 실시해야 한다. 결과에 기술해야 할 항목은 건강 상태의 최적화, 활동과 참여, 장애 예방, 아동 또는 보호자의 중요도에 의해 결정된 목표 도달을 통한 환자, 고객 만족의 적절성 등이다. 결과는 반드시 객관화된 평가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선된 기능에 대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일반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다. 3. 문제중심 의료 기록 1. 개요. 문제중심 의료 기록은 환자 문제에 따라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얻어지는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환자 기록이다. 이는 1956년에서 1960년 사이에 바람직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무 기록이 단순한 기록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닥터 로렌스 L. 위드가 미국의 동부 메인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이 체계를 처음 제시하였다. 문제중심 의료 기록 체계는 문제중심 의료 기록에 기반을 둔 환자 치료자 전달 체제로서 논리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통적인 접근 방법으로 건강요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상황과 관계가 있는 모든 자료의 정당성을 증가시키고 자료 수집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 계획의 질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 문제 목록을 제공하여 의미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제 중심 의료 기록의 가장 큰 특성은 SOAP 기록이다. 이 SOAP 기록 체계는 문제 중심 의료 기록 체계의 기초 자료, 문제 목록, 초기 계획, 경과 기록으로 구성한다. 4단계 과정 중 마지막 단계 과정인 경과 기록에서 환자에게 문제점에 대한 진행의 변화가 있을 때 환자의 반응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기록화하는 방법으로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평가, 계획을 기술한다. 그러므로 문제중심 기록 체계는 구체적인 경과 기록부를 통해 작은 그룹의 환자와 치료사 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큰 그룹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당일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문제 중심 의료 기록에서 경과 기록부의 수업 기록 방식대로 기록하면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도 전날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환자에게 발생된 상태 등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업 경과 기록 방식으로 자세히 기록됨에 따라 환자와 치료자, 건강요원들 간에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였고, 병원 체계가 점차 커짐에 따라 문제 중심 의료 기록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물리치료 과정과 문제 중심 의료 기록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문제 중심 의료 기록의 장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 2-1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2-1 물리치료 과정과 문제 중심 의료 기록의 비교. 물리치료 과정 자료 수집,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소평가, 자료 해석, 문제 확인, 계획, 문제의 우선순위 설정, 가능한 계획 설정, 각 계획의 성공률 검토, 활동을 위한 계획 설정, 계획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대되는 결과 기술, 중재, 평가, 문제중심 의료 기록, 기초자료, 건강력, 신체 검진, 기본 검사 자료 등, 문제 목록, 현재적 문제, 잠재적 문제, 해결된 문제, 초기 계획, 진단 계획, 치료 계획, 교육 계획, 추진 계획, 진행 기록부, 상태 기록, 서술 기록, 주관적 정보, 환자의 증상과 불평 등을 호소하는 대화, 객관적 정보, 신체 기관 검진, 검사와 측정, 평가, 기대 결과 장기 목표, 예상 목표, 단기 목표, 계획, 중재 계획, 퇴원 요약. 2. 문제 중심 의료 기록 체계. 문제 중심 의료 기록은 기초 자료, 문제 목록, 초기 계획, 경과 기록의 4단계 과정으로 논리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통적인 접근 방법으로 건강 요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문제 목록을 제시하여 환자 상황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정당성을 증진시키고 환자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 방법을 제공하고 환자 치료의 질을 탐색하는 피드백 체계를 포함하여 환자의 질적인 건강 증진을 위하는 체계 방법이다. 방가로 1. 기초자료. 기초자료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정보 자료를 최초로 수집하고 문제를 확인하여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그 결과로 건강 상태 윤곽, 즉 환자의 건강, 불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기초 자료 수집의 방법은 관찰, 측정 및 검사, 면담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기술은 개방형 면담이다. 기초 자료는 환자의 모든 문제를 발견하려는 목적을 가진 치료 자료, 특수 환자 문제를 확인하는 목적의 특수 기초 자료가 제시되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로부터 밝혀낼 기초 자료는 다음과 같다. 괄호 1. 주증상. 주증상은 개방형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여 치료받기 위한 이유를 환자 자신의 말로 설명하게 하고 치료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 평가하기 위해 그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괄호 2. 개인적, 개인력. 개인력은 환자의 개인적 생활의 요약적 서술로서 출생, 직업, 교육, 결혼, 가족의 역할 등을 간단히 기술한다. 괄호 3. 현병력. 현병력은 환자나 치료를 받게 될 원인이 되는 한 문제 또는 일련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서술로서 현재 나타나는 환자의 주 증상 및 발병 시간, 문제의 현 상태 등을 기술한다. 괄호 4. 과거력. 과거력은 환자 과거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로서 환자의 신체적 과거력과 사회습관적 과거력을 의미한다. 즉, 과거 질환 및 수술 여부, 면역, 이상 체질, 과거 습관, 술, 담배 등을 기술한다. 괄호 5. 가족력. 가족력은
환자의 가족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나타내며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현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유전적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과 같은 가족 구조와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기술한다. 괄호 6. 신체 기관 검진. 신체 기관 검진은 과거와 현재에 발생했고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각 기관과 관련이 있는 증상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추신경계, 심장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의사소통, 정서, 인지 등을 기술한다. 괄호 7. 신체 검진. 신체 검진은 각 기관의 기능적 상태와 전체적인 신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신체 기관의 완전하고 정확한 검진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정신 상태, 호흡 기능, 통증 여부, 근육 검진, 관절 각도, 반사 보행 분석 등을 기술한다. 괄호 8. 기본 검사 자료. 기본 검사 자료는 임상병리 검사, X선 검사 등을 기술한다. 방가로 2. 문제 목록. 문제 목록은 수정된 모든 자료를 기초로 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게 되며 환자의 문제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치료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이때 환자의 현재적 문제, 과거에 받은 수술 및 질환으로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와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치유가 된 해결된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명과 문제번호로 환자 문제를 순위로 나열하고 문제 목록의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즉, 기초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하여 환자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문제 목록을 순위로 나열한다. 집약된 문제 목록을 살펴보면 진단명을 재확인할 수 있다. 방가로 3. 초기 계획. 초기 계획에서는 문제 목록을 작성하면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번호에 대한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4개의 표준화된 형식을 제시한다. 1. 진단 수립 또는 치료 촉진에 필요한 부수적 자료를 수집하는 진단 계획. 2. 특수 문제를 위한 중재하는 치료 계획. 3. 특수 문제와 치료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교육 계획. 4.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추적 계획. 방가로 4. 경과 기록. 경과 기록은 환자의 문제점에 대한 진행의 변화가 있을 때 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치료 수행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에 경과 기록에는 상태 기록과 서술 기록이 있으며 퇴원 시 퇴원 요약 기록을 제시한다. 괄호 1. 상태 기록. 상태 기록은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와 관련된 필요한 항목, 증상, 소견, 검사 수치 등에 대한 도포형 시트에 기입하여 기록한다. 괄호 2. 서술 기록. 서술 기록은 사건, 일시적 문제 또는 현재의 환자 상태, 날짜, 시간, 서명을 포함한 기록과 수업 체계 기록 방식으로 서술적 경과 기록을 한다. 1. 주관적 정보. 주관적 정보는 환자의 문제점에 대한 질적이고 양적인 증상의 묘사, 즉 환자의 증상, 불평 등을 호소하는 대화를 그대로 기록한다. 2. 객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는 전문적인 관찰, 즉 임상병리 검사, X선 판독, 통증 검사, 근육 검사 등에 대한 다양한 검사와 측정, 환자의 신체 기관 검진을 치료자가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3. 평가. 평가는 검사 소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를 완전히 분석하는 단계로 주관, 객관적인 자료의 종합적이고 결론의 진술로 진단을 판정하고 확인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치료적 행위를 계획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 환자의 물리치료 잠재력, 기능 증진 수준과 치료 예상 기간 등에 대한 예후를 결정하여 기록한다. 기대 결과, 장기 목표. 기대 결과, 장기 목표는 치료의 장기 기대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고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는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작성은 구체화하기 위해 5개 요소가 기록되어야 한다.
표 2-2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요소 및 설명. A. 고객, 환자, 가족, 치료자 등. B. 행위, 치료 행위, 행위에 대한 설명. C. 요건, 치료 행위가 일어나게 하는 조건과 환경. D. 정도, 횟수, 비율 등으로 행위에 대해 정량화. E. 기대, 시간, 목표 달성을 위해 걸리는 시간. 나. 예상 목표, 단기 목표. 예상 목표, 단기 목표는 새롭게 설정할 예상 목표를 언급하고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이유를 기록하고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할 예상 목표를 재설정하여 기록한다. 4. 계획. 계획은 확인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치료적 행위를 실시하였을 때 새로운 예상 목표가 설정되면 수립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에 맞는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계획을 재설정하여 기록한다. 그러므로 하루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실시하고 가족 교육과 장비 주문을 포함한 앞으로 실시할 중재 계획을 기록한다. 그 후 추후 평가 및 재평가를 위한 계획도 기록해야 한다. 괄호 3. 퇴원 요약. 퇴원 요약은 환자의 문제에 대한 목표 설정이 성공되었는지, 환자의 일상생활 등에 대하여 회복하였는지, 즉 환자 또는 부모의 주관적 서술, 의사의 객관적 소견, 향후의 전망,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한다.